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면담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결과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 전선부장의 2박 3일 뉴욕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백악관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진통을 겪었던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단판 지을 싱가포르 회담의 마지막 관문이 이제 열린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당시에 내비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밤에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보여왔던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북한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일단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바로 일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나 어떤 방식으로나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제시했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비핵화 방법도 자신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단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마음이 바뀔 경우에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하라고 했을 때 답장의 형식으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직접 백악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모양새로 봐서는 결국은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러한 북미 정상회담의 이런 판세를 끌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고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정상 간에 주고받는 친서 내용은 외교적 갈래로 봐서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날 보냈던 공개 서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김계관 제1부상이 먼저 담화를 통해서 밝혔듯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또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라도 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인데요. 이런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반드시 설명을 했을 걸로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 또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제2차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만나서 실무적인 협상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일단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이런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빅딜이라는 게 어떤 체제 보장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나서 성공적인 회담을 개최했을 때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비핵화로 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65년 동안 존재하는 이 정전협정의
정전협정을 이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이 북미 간의 좋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미가 삼자가 모여서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그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딜의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그 종전 선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수교 문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인데요. 이런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은 그 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전선언 또 수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거기에 배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한반도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공히 지도자들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놓은 상태이거든요. 예. 이를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 비핵화 문제를 합의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러한 평화를 향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특히 그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번에 밝혔다시피 이런 회담은 뭐 한 번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핵화를 위해서 한 차례가 아닌 2차, 3차 회담도 가능하지만 이번 그 싱가포르 회담 일정으로 봤을 때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13일 날 남북미 이 3자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이러한 그 반목과 질시의 상태는 이제는 종식을 한다, 마무리를 짓는다. 예. 이러한 상태의 의미 있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할 때 따로 서명을 하거나 이런 형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뜻일까요? 네, 일단은 그 종전선언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과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를 두 가지로 따로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평화협정을 발표를 할 때 그 조항의 하나로서 이제 종전선언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의 지금 그 한반도의 정세의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는 북미 간에 있던 비핵화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면은 그 예. 이후에는 7월 27일 이런 그 정전협정 체결일을 즈음하여서 판문점이나 아니면 또 제3의 장소인에서 의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예. 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러한 종전선언이 이제는 완료가 될 경우에는 평화협정 체계를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참여 문제가 좀 그 주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그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가 중국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 9.19 공동성명과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서도 이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제 3자가 되느냐 4자가 되느냐에 놓고도 많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중국까지 참여하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을 남북, 미, 중 이 네 나라가 함께 선언하는 그러한 빅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이번 6.12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으로 비핵화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본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그 여정이 굉장히 길고도 어렵다고 그리고 험난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 봤을 경우에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일단 일회성 그 회담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은 없고요. 예. 일단은 과거에 이전에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합의가 이루어지고도 그런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 단계에서 결국은 모든 그런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철저하게 이번에 단 한 차례의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는 그런 그 비핵화 선언이 아니고 결국은 두 차례, 세 차례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기회를 봐서라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본인이 결국은 이번에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봐서는 이러한 정상 간의 2차, 3차 회담을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국방부 또는 국무부 외교 라인에서도 계속 회담은 이어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고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그 정상 간에 주고받는 그 친서 내용은 외교적 갈래로 봐서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날 보냈던 공개 서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김계관 제1부상이 먼저 담화를 통해서 밝혔듯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반드시 설명을 했을 걸로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 또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과 제2차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만나서 실무적인 협상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일단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이런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빅딜이라는 게 어떤 체제 보장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나서 성공적인 회담을 개최했을 때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비핵화로 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65년 동안 존재하는 이 정전협정을 이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이 북미 간의 좋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미가 3자가 모여서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그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딜의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면담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결과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그 통일 전선부장의 2박 3일 뉴욕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백악관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진통을 겪었던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가 된다. 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단판 지을 싱가포르 회담의 마지막 관문이 이제 열린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개연성을 당시에 내비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밤에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북한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 예. 이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일단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바로 일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나 어떤 방식으로나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제시했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핵화 방법도 자신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단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마음이 바뀔 경우에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답장의 형식으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직접 백악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모양새로 봐서는 결국은 협상의 달인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러한 북미 정상회담에 이런 판세를 끌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고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그 정상 간에 주고받는 그 친서 내용은 외교적 갈래로 봐서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날 보냈던 공개 서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김계관 제1부상이 먼저 담화를 통해서 밝혔듯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그 정상회담 개최의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또는 그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라도 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그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인데요. 예. 이런 그 비핵화에 대해서 형태의 의미 있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할 때 따로 서명을 하거나 이런 형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뜻일까요? 네, 일단은 그 종전선언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과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를 두 가지로 따로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평화협정을 발표를 할 때 그 조항의 하나로서 이제 종전선언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 지금 그 한반도의 정세의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는 북미 간에 있던 비핵화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면은 그 예. 이후에는 7월 27일 이런 그 정전협정 체결일을 즈음하여서 판문점이나 아니면 또 제3의 장소인에서 의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예. 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러한 종전선언이 이제는 완료가 될 경우에는 평화협정 체계를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참여 문제가 좀 그 주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그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가 중국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그 9.19 공동성명과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서도 이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제 3자가 되느냐 4자가 되느냐에 놓고도 많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중국까지 참여하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을 남북, 미, 중 이 네 나라가 함께 선언하는 그러한 빅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바로 이러한 그 종전 선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수교 문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인데요. 이런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은 그 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전선언 또 수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거기에 배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한반도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공히 지도자들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놓은 상태이거든요. 예. 이를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 비핵화 문제를 합의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러한 평화를 향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특히 그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번에 밝혔다시피 이러한 회담은 뭐 한 번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핵화를 위해서 한 차례가 아닌 2차, 3차 회담도 가능하지만 이번 그 싱가포르 회담 일정으로 봤을 때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13일 날 남북미 이 3자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이러한 그 반목과 질시의 상태는 이제는 종식을 한다, 마무리를 짓는다. 예. 이런